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만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장안대학교 K부크 환경관리학 과정의 오픈 특강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오픈 특강을 진행을 또 해야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다시피 오늘 오픈 특강의 오프라인 참여 인원도 좀 대폭 줄였고요. 또 철저한 방역, 또 가림막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또 제외한 참여 학습하시는 분들 그리고 촬영을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안대학교 환경관리학 강좌를 개발한 저희 환경보건과의 이승길 교수님, 또 환경과 보건 분야의 전문가인 이예린 선생님과 함께 오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예린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신 학습자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많은 학습자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이승길 교수님부터 한마디씩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 이승기 교수입니다. K무크는 대학과 각종 전문기관의 우수한 명품 강좌를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마다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좌 개설을 희망하시지만 복잡하고 힘든 심사를 통과한 강좌만이 개설이 되는데요. 2020년에 환경관리학 강좌가 최종 선정이 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는 1989년에 개과하여 지금까지 약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수도권 최고를 꿈꾸는 환경과 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고요. 졸업생들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의 어떤 기업체 환경 및 보건관리 담당자와 또는 서울시청 그리고 경기도청 또는 수원시청 등의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의 진로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K무크 환경관리학 선정도 아마 이러한 지금까지의 어떠한 학과의 역사와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달에 그 K무크 환경관리학 2021학년도 2학기 강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 강좌를 수강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때 공부하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도 좋고 또한 우리 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부분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환경관리학 K무크 오픈 특강을 통해서 환경과 보건 분야의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픈 특강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 선정이 좀 아무래도 학과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국내 우수한 대학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청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교수님들의 개개인 역량이나 자질도 반영을 하지 않았나.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우리 이예린 선생님 한번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학 강좌를 수강하였고 본교 환경보건과에서 이승길 교수님께 지도받은 이예린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런 훌륭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 무척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K무크 강좌를 통해 환경을 좀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분야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지구온난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환경 분야와 직업성 질환 등의 보건 분야를 본 강좌를 통해 학습해 봄으로 내비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보건 분야의 진로가 아닌 다른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보건 분야는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닌 아주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일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원 과정 이외에 작업 환경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 유해 물질을 분석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더욱 많기 때문에 환경관리학을 수강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학은 학생의 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교양으로서 유익한 강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 빛을 발하는 강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저희 얼마 전에 또 광주에서 아파트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전이나 뭐 보건에 관련된 이런 일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일 뿐만 아니라 또 일상이고 그냥 생활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굳이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관리, 환경보건 쪽에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혜린 선생님께서는 그럼 혹시 아까 대학원에도 다니시고 또 일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즉석에서 드려서 말씀드려서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환경미술국제보건학과를 재학하고 있고요. 이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제 유해물질 분석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환경과 보건과 뭐 산업 안전에 있어서 도움되는 이런 이론적인 수업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필드에 나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우리 이혜린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참 이 두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승길 교수님, 이혜린 선생님, 환경과 뭐 보건 관리자로서 정말 많은 자긍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 여기서 이렇게 질문 하나 혹시 드려도 될까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난 저희 광주에서 일어난 그 아파트 사고,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 기업은 아마도 어떠한 기업이든 이익을 창출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기업의 최고의 목적일 것 같아요. 그게 곧 기업이 있는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 기업의 활동이 안전과 환경 보호와 보건상의 문제를 유발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근시안적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어져요. 당장은 이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와 같은 엄청난 재해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당장은 어떠한 공사비 절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마 그 기업은 회복하려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의 그 기간이 또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의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모습이 거의 뭐 수십 년이 지나야지만 회복한다는 얘기는 너무 근시안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볼 수 있는, 특히나 안전하고 쾌적하고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지만 결국은 그게 기업의 순기능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이번 광주의 그 말도 안 되는 재해를 통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항상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이쪽을 전공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승기 교수님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이 우리 환경관리학, 환경보건학을 전공하고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기업이 요즘 또 ESG 경영 철학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올바르게 지속 가능한 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게 또 우리 환경보건, 또 우리 환경관리학 전공생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창출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회에 얼마만큼 기업이 공헌하냐는 것도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단지 그 기업이 어떠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환경이나 안전, 보건 분야에 얼마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공헌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처럼 이제 기업에서의 모든 생산 활동은, 이익 활동은 환경과 안전 보건을 빠뜨려서는 절대적으로 글로벌한 기업, 큰 기업 또는 국민들에게 또는 지구인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추세가 지금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서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전공생 모두 좀 멀리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을 이해하고 또 보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오늘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의 인생관, 또 진로 분야 명확하게 설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저희가 참 작년에도 뵀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참 전 세계 모든 우리 시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학의 이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좀 더 명확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관리학 강좌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환경과 보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희망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흔히 교수님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환경보건 너무 좀 어려운데요. 이런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이 이런 말 안 하던가요? 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원리를 알아야지만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발생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화학 반응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물리학적 어떠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하는데 사실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 부분만 이해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그거에 대한 대책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부분들에서 조금은 연장생산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순간만 지나가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의 연소 과정을 통해서 지소산화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자동차의 어떤 디젤 연료와 그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제 지소산화물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화학적 반응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차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지소산화물이 발생한다라는 물론 근데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은 지소산화물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화학적 반응식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일반적인 지식으로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처음부터 어려워라는 인식 때문에 공부를 중도 포기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환경과 보건을 너무 낯설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또 우리 귀중한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배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보건을 전공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연구원분들의 소개 인사 제가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K부크의 환경관리학 강좌는 개별 강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별 강좌가 무엇인지 또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또 세부 내용도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한번 이승길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K무크는 앞서서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양질의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학 강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K무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인문학이라든가 또는 세계사라든가 요즘 아주 역사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걸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서양 미술사라든가 이런 강좌들도 되게 많고요. 정리해 보면 K무크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는 해외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개별 강좌라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진 강좌, 즉 하나의 교과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K무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묶음 강좌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묶음 강좌는 흔히 융합 강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개에서 5개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복합적으로 해당 분야의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는 어떤 분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 학교에서도 어떤 스타일리스트 양성 과정의 묶음 강좌, 즉 말 그대로 스타일리스트가 하나의 교과목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헤어도 있을 거고 메이크업도 있을 거고 의상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어떠한 세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묶음 강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학교에서도 21세기 체험 관리학이라고 해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개별 강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강좌와 묶음 강좌는 개별 강좌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강좌 그리고 묶음 강좌는 3-4개 이상의 주제를 하나의 틀에서 이야기하는 강좌가 묶음 강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관리학 강좌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공기라든가 물 그리고 토양 같은 환경에서의 오염 아마도 우리는 현대사회 상식으로 지구온난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신혼여행지가 하와이하고 몰디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지구온난화가 이어진다면 30-40년 안에 몰디브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몰디브라는 나라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은 CO2인데 전 세계 CO2 양을 100으로 본다면 몰디브에서 발생하는 CO2의 양은 0.00000%도 안 되거든요. 근데 피해는 몰디브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해보세요. 몰디브라는 곳에 신혼여행 갔는데 해변가가 다 장벽으로 쳐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행을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꼭 환경관리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환경관리학이 아니라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 손상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는 국제환경협약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토의정서라든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CO2의 배출을 이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저감하고 감축시켜야 되자 제가 환경관리학 2주차인가 3주차 강좌에 이런 식의 토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의 이제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요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은 미국의 어떠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CO2와 산업의 발전은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CO2 발생을 줄이자는 얘기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줄이자는 이야기와 동일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 지도자가 자국 산업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탈퇴를 해버렸는데, 또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국제환경협약이라는 건 자국만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아무리 현대사회에서도 지구 공통의 문제에 지구 공통의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하자라는 게 국제환경협약인데, 설사 그것 때문에 자국민에게 조금은 피해가 하더라도, 물론 이제 조금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피해야 라는 인식 때문에 탈퇴를 했는지, 뭐 제가 전후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토론을 해보면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수강생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파리기후 협약을 자국민의 경제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설사 자국민의 피해를 더라도 지구 공통의 문제에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환경오염 문제도 결국은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제는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죠. 또 아나운서님들 많이는 아니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태평양에 섬이 하나 생겼다라는, 그게 플라스틱이 그 해류에 이제 모이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섬이 생겼고, 또한 고래가 죽어서 해변가에 사체로 떠밀려 왔는데 왜 죽었을까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장기대에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그게 먹인 줄 알고 먹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환경은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결단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이번 오픈특강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조그만의 소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는 음식을 먹어요. 필수적인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 단백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대 영양소고,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5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그 식품을 먹으면서 또한 식중독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환경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꺼내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말도 안 되는 재앙이었었죠. 정말 엄청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는 쉽게 그냥 뭐 100년 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결국은 환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 보건의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코로나19라는 이 전 세계 팬데믹 현상에 살고 있는데, 분명히 코로나19는 또 와요. 왜냐하면 원인이 환경오염이거든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생겼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메르스라는 또 감염병이 대한민국 사회를 그 한 3, 4개월 뒤흔들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 메르스 역시나 환경오염에서 시작했다는 건 국제학적으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병이라든가 공기, 그리고 해양오염, 또 식중독, 또는 가습기 살균제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다루는 분야가 이 환경관리학 강좌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앞서서 해주신 것처럼 이 광주의 이 말도 안 되는 일도 결국은 쾌적한 작업 환경, 안전한 작업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이 환경관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조명이 되게 눈을 부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자가 조금 불편한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혜린 선생님도 그렇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제가
시력 저하가 발생하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좀 불편한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서 좀 요추 질환, 경추 질환이 온다면 이 역시나 직업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이 환경관리학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그러니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업무를 우리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취업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고 대기나 수계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또한 적절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우리 환경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게 되는 이 부분, 그래서 환경관리학은 사실 아주 쉬운 개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냥 쉽게 편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환경보건학과 환경관리학이 적용되는 분야가 그냥 우리 삶 뭐 어딘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우리 생활 환경, 일하는 일터. 그래서 지금 살짝 또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보건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취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좀 유망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환경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선임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공부하는 분야에 해당 국가 자격이나 또는 설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과를 졸업하는 동시에 그 자격을 법적으로 주어지거든요. 설사 자격증을 못 땄다 하더라도 너가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뭐 D 이상의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했으니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너는 환경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로 선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관련 분야의 전공자도 해당되는 직종을, 그러니까 해당되는 법적 자격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개론에 불과한 환경관리학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우리 교과목을 공부를 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관련된 국가 자격을 준하는 자격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이승길 교수님과 같은 여러 동료 교수분들께서 체계적이고 또 쉽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한 학기 15주 과정으로 가르쳐 주신다니 참 K무크 환경관리학 과정은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0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앞으로 닥칠 세계 위험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환경 문제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환경 문제 5가지는 코로나19가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질병, 이런 다르지 않은 문제로 우리가 또 이제 책임을 갖고 좀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기상이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응이 실패됐다든지 자연재해, 또 생물 다양성 감소, 그 다음에 인간이 유발하는 환경재난, 이 5가지가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5개의 문제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그래서 인간하고 깊은 숲이나 바닷속에 사는 동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확산되고 이러는 게 요즘 현실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누구도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명 위기기는 합니다만 기후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해서 기회로 좀 만드는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환경보건학 졸업하시는 분들, 환경관리학을 들으시는 분들의 역할이 또 더 커지지 않는가라는 제가 수차례 또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단언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제2의 제3의 코로나19는 분명히 다시 또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다가올 거고. 근데 그게 우리가 다가오고 찾아오라고 우리가 시키는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간이 지속적으로 편리함과 쾌적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물의 서식지를 개간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동물과 식물의 어떤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동물과 식물에 서식하고 있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좀 더 쉽게 인간에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감염병이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어떤 인간의 편리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물의 삶으로 접근해 가고 파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결국은 그런 새로운 감염병이 이번 코로나19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라고 WHO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후변화가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면서 돌연변이의 발현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다양해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한 WHO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로 그냥 모든 것이 그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정말로 큰 오판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는 과거 7년 동안 5번의 팬데믹이 물론 이제 엔데믹이다, 그러니까 팬데믹은 전 세계 유행이고 이제 엔데믹은 이제 지역적 유행이라고도 하는데 뭐 사실 메르스가 팬데믹은 아니었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에서의 어떠한 지역적인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엔데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한 이제 지카 바이러스, 뭐 브라질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아프리카 쪽에서 발생했던 지카 바이러스도 팬데믹이라기보다는 이제 엔데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에볼라라든가 지카 바이러스 등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러한 엔데믹이 됐든 팬데믹이 됐든 이러한 전 세계 감염병은 다시 또 찾아올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외면할 수 없는 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할지 교수님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번 환경관리학 오픈 특강을 통해서 환경 및 보건 분야의 연구원이 왜 이 강좌가 필요하고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또한 우리 학교 환경보건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효린 선생님의 어떠한 강좌 선택한 이유 그리고 우리 과에 입학하게 된 어떠한 계기 어떠한 꿈으로 간호사님의 질문을 제가 거꾸로 우리 이혜린 선생님께 한번 이렇게 돌려서 저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금 포장하고 조금은 이제 가공해서 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가 저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는 이혜린 선생님한테 들어보는 게 좀 더 솔직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저희 환경보건 전공하시고 지금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서 다양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상징인으로서 그럼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승재 교수님의 이제 환경관리학 강좌는 낯설고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환경보건 환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처음 강의를 접한 학생들도 친숙하고 이제 친밀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환경보건학 강좌를 듣게 되는데 이제 현재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어 제가 이제 기사 자격증을 추가로 또 땄는데 이제 더 이제 그 강좌로 인해서 자격증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강한다면 꼭 필요한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과 생활의 뿌리가 되어 이제 학문의 이해도를 한층 더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보건과 학생들은 이제 크게 보건, 대기, 수질, 폐기물, 산업위생 등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요. 분야마다 세분화되어 여러 가지 직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환경보건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 강의가 이제 주로 이루고 있지만 제가 본교 캠퍼스를 다녔을 재작년에는
실제로 이제 이승길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성 있고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수업을 열정적이고 학생들에게는 친근한 교수님께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공정시험법이나 이제 실습 과목으로 지금 임하는 업무의 배경 지식을 깔아 일에 좀 더 쉽게 적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현재 검출기기로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있으며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HPLC 등 검출기기를 다루면서 환경 측정 분석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듯 저도 한 분야를 처음부터 정했던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교수님들과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로를 이제 정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현재 주어진 업무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이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이제 장안대학교 환경보건 전공을 이제 환경관리학 수강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혜린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은 코로나 이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세대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대면으로 활발히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꿀팁이나 노하우, 실력 향상 등을 하실 기회를 참 많이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대면으로 접하는 기회보다야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승길 교수님이 딱 앞장서서 환경보건학, 관리학 이런 거를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짜시고 또 쉽게 풀어주시면서 알차게 마련하신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환경관리학 강좌를 들으시면서 또 직업을 선택할 때 정보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환경관리학 강좌는 대학의 환경보건학과 또는 보건환경과학과의 전공 필수의 개론이라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그냥 요점 정리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냥 쉽게 일반적인 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강좌를 통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사실 뭐 제가 어떠한 특별 직종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일단 뭐 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면 따로 안 채용하셔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행정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뽑아야 돼라고 법이 있다라고는 제가 못 들어서, 물론 있다라면 제가 잘못하는 거고요. 근데 이 환경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환경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로 선임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어떠한 업무를 하고 또한 이 채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고 또한 국가 자격을 추가로 더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서 변화되는 현대사회에 꼭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환경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서의 어떠한 직업 설계를 시작해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 오늘 주제가 환경관리를 통해서 미래를 꿈꾼다거든요. 아마도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의 꿈과 어떠한 목표를 환경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 및 보건관리 분야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삶을 시작해 보는 것도 큰 삶의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관리학 수업을 수강을 하실 때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소양을 좀 키우신다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라는 교수님의 지금 꿀팁을 들었는데 이혜린 선생님께서도 환경관리학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자료가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밀폐 공간에서 질식한 재해가 무려 95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사망자는 76명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재해는 치명적인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도 일반 사고에 비해서 40배나 무려 높은 수치라고 하던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려면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밀폐 공간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50%가 넘을 만큼 상당히 위험성이 큰 업무입니다. 밀폐 공간이란 이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사망재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경우 밀폐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기 호흡기 같은 특수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고 출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밀폐 공간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작업 공간 안에 적정한 공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밀폐 공간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출입 금지 팻말이 있는데요. 위험 장소임을 표시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위험한 장소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게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 밀폐 공간에서 이런 질식재해는 충분히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시는 이런 밀폐 공간에서 질식재해로 인한 다치는 사고나 뭐 사망하는 사고에 관한 뉴스는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질식재해 이외에도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중요한지 이 부분도 우리 이혜린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질식재해 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4원칙이 있는데요.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재해 손실 발생은 우연적이므로 사고 발생 자체의 방지가 이루어져 하며,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사고와 원인의 관계는 필연적입니다. 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산업재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근로자는 사업장 내부의 정리정돈이나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 방법을 숙지한다면 이 네 가지를 꼭 지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으로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이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산업 현장은 점점 다양해지고 매년 2,000여 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개발되며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위생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해 인자들의 관리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전국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수로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 전문가 및 화학물질 분석사 등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서 산업위생 분야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학창 시절 미래에 대한 큰 생각 없이 그냥 환경보건과에 들어와서 그냥 평범하게 지낸 학생이었는데, 처음 환경에 대한 분야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말씀들과 실습 수업을 통해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원에 다니시거나 취업한 졸업생 그 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해주시는데,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 저도 좀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특히 이승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면 무조건 거의 받아주십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담 신청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헷갈리는 문제를 여쭤보는 걸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진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많이 찾아갔었는데요. 이제 이승길 교수님을 많이 찾아간 결과 이제 지금 원하는 대학원에서 이제 원하는 분야의 이제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고민을 이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함께 이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 주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학과의 취업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 학생 대부분이 거의 취업을 했고요. 이제 저는 교수님과 상담했을 때 이제 대학원 진학을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이제 학점운행제를 통해서 이제 교양 6과목을 듣고 4년제 학위를 취득해서 이제 2021학년도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혜린 선생님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전문가의 길에 들어섰는지가 궁금했는데 시작은 정말 뭐 저와 요 앞에 계시는 스태프의 우리 처음 모습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엄청 전문가처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이 있고 또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는 게 환경보건학, 환경관리학의 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뿌듯하시죠, 교수님? 네. 네. 그래서 꼭 전공하는 학생뿐만이 아니더라도 비전공 또 일반인들에게도 환경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K무크의 환경관리학 이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그러면 일단 교수님과 저희 연구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강좌에 대한 이해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희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하나도 지금 읽어드리지를 못했었는데 저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도 좋고요.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뭐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보시고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환경에 관심은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데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에 가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과가 그러니까 환경보건학과다 보니까 오늘 환경관리학이라는 이 교과목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기, 수질, 또는 직업성 질환 관리, 또는 뭐 식중독 관리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과에 오시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섬 크기로 태평양에 플라스틱 섬이 생겼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불이 안 나게 하는 제일 좋은 효과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 담배 피지 않는 거 산에 가서? 산을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않나요? 극단적이지만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성추행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냥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산을 다 밀어버리면 대한민국에 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산불은 안 일어나죠. 산이 있었던 자리에 불이 나면 그건 들불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제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인한 미지의 섬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안 만들고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그래서 뭐 텀블러 컵을 항상 들고 다닌다든가, 사실 이게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불편함 때문에 그냥 다시 또 일회용 컵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과 전공하는 친구들은 MT를 갈 때 다 자기 수저와 자기 컵과, 근데 그게 그 과가 그런 거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일회용 컵, 일회용 젓가락은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 우리가 환경 오염물질을 이야기할 때 남분해성이라는 걸 가지고 오염물질의 수준을 이야기하거든요. 잘 분해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합성 수지로 만드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분해되는 물질로 일회용 용품을 만들 수 있다면, 또한 만들어야 된다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데 왜 못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아니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합성 수지 플라스틱보다 생분해성 수지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만들면 더 비싼 거죠. 기술이 개발되면 그 단가가 낮춰지는 날도 혹시 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오겠죠. 그것 또한 당연히 와야 되는 시기를 더 압축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질문의 답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그 플라스틱 섬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또한 지금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사실 냅두면 안 됩니다. 일단은 돈과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수거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직 시에 환경 관련 자격증이 없다면 구직에 무리가 갈까요? 또한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구직 시에 관련된 국가 자격증이 있다면 훨씬 더 취업에 용이하고 좀 더 쉽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두세 가지 기업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없다면 학과에서 추천해 주거나 학과에서 자격증이 없는 학생이라도 학점이나 또는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부분은 자격증 소지자보다는 좀 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를 졸업하기만 하면 관련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관련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대기오염의 자연적인 요인으로 화산 폭발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대기오염은 자연적 요인 그리고 인위적 요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연적 요인은 화산 폭발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인위적 요인은 자동차 그리고 연소 가정 그리고 산업시설 가동이 가장 일반적인 인위적 발생 원인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 정희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네. 아마 퉁가에 화산 폭발 지금 이슈가 있어서 주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기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뭐 CNA나 그 뉴스를 보면 비행기가 혹시 지금 퉁가도 퉁가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쯤인데 아이슬란드에서도 화산 폭발이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 한 달 가까이 유럽에 거의 비행기가 운행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그 화산재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전 세계 비행기가 이륙 착륙이 금지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지금 통가인가요? 퉁가 제가 뭐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남태평양의 그 섬의 화산도 엄청난 대기 오염, 물론 인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대기 오염은 충분히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또 우리 이혜리 선생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또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저희 자희님께서 환경학과 공부가 어떤가요? 이분이 조금 많이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수시에 좀 지원을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많이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하면 물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전문가의 눈으로 말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수식으로 돌아가셔서 한마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엄청 친절하게 이제 눈높이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고 이제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교수님께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이제 교수님 연락을 이제 드려서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서 이제 알 때까지 이제 질문을 해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교수님들께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어렵진 않습니다. 아, 네.
지금 또 옆에서 교수님께서도 또 우리 학생들 질문 놓치지 않는 거 있나 막 확인을 해주고 계셨는데 교수님 그러면 우리 연구실에 귀찮게 하더라도 찾아오는 학생들이 예쁘다. 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알아서 자습하는 학생이 예쁘다. 어느 쪽이신가요? 당연히 저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연구실에 또는 학교에 존재하는 이유가 제 개인의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 분야로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99%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는 친구가 저한테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근데 안 오면 제가 몸은 편할 수 있지만 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혹시 그 댓글 따로 이제 네. 안 보셔도 괜찮을 것 네. 같죠? 네, 저희 이걸로 환경관리학 오픈 특강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이제 정말 환경, 산업, 안전, 보건에 딱 집중해서 교수님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요.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승길 교수님 그리고 이예린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